안녕하세요. 김경렬입니다. 얼마 전에 의대 증원이 확정이 났죠. 내년 490명, 28, 29년은 613명, 그리고 30, 31년은 813명으로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유튜브 업로드를 한참 동안 못했는데 최근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하나씩 읽어보면 근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왜 이제 얘기 안 해요? 예전에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하셨는데 지금은 왜요?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바뀐 건 당연히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도 제 의견은 바뀐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잘못된 제도 설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도를 고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건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거다. 이건 제가 2018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 무려 8년 동안 댓글에 쓰셨던 것처럼 조목조목 설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8년 동안 좌우불문 모든 정권들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AI가 의사를 대체할 거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방진 의사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또는 의사 단체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들의 정치적 파워는 커집니다. 얼마 전 전공의 노조가 생겼고 최근에는 의대 교수 노조도 다시 한번 법원의 인정을 받았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경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대 정원이 너무 감정적인 문제가 돼서 이성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 4년 전 그러니까 윤석열의 2,000명 지원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면 다른 나라는 흉내내기 어려운 대한민국만의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지금 돌아보면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앞으로는 OECD 평균 의료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의 질은 평균 이하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더 올라가겠죠. 2026년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이 7.19%인데 일본은 10%, 프랑스는 13%, 독일은 14%가 넘습니다. 독일이 우리나라 2배 정도 되죠. 참고로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5명으로 우리나라 2배에 많이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2.66명이니까 1.7배 정도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이 10%인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5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의정 갈등이 발생하기 전인 2023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았고 그걸 가지고 의사 수가 OECD 최하라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 겨우 3년 만에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와 거의 같기 때문에 몇 년 내로 세 나라 다 의사 수로 대한민국에게 역전당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 수가 빠르게 OECD 평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도 당연히 OECD 평균을 향해 가겠죠. 지금 7%대에서 일본의 10%만큼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 그 이상 유럽만큼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불행한 사실은 현재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비용만 늘어나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의대 정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선동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윤 교수 같은 경우 방송에 나와서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 수입을 낮추면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는데 이런 선동이 먹히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전체 의료비는 단순하게 말하면 의료 건수에 건당 의료비를 곱한 거죠. 그리고 의사 수입은 그 전체 의료비에서 분배되는 결과, 즉 종속 변수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당 의료비는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 낮추면 공급 자체가 안 되죠. 그건 이미 몇몇 바이탈 의료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사 수가 늘어날 때 강제적인 공급 억제 또는 시장의 가격 조절 메커니즘이 없다면 의료 건수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없죠.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 건수가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같은 바이탈과로 가면 좋겠지만 이전 정부의 낙숙과 선동으로 의료계의 직업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인 자원 분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결국 공공의료로 가야 되는데 공공의료는 그 본질적인 비효율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동시에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OECD 대부분 나라들이 이미 겪은 일이고 우리나라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예정이죠. 그리고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비효율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일부 의료의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악마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사실 OECD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료 민영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부정하며 의료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는 민영화된 의료라는 반대축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되어 왔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급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영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암 환자라도 비급여 로봇 수술을 예약하면 일반 수술보다 빨리 스케줄이 잡히는 게 사실이니까 그 덕분에 의료의 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법원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죠. 어쨌든 제가 좀 주절주절 설명이 길었는데 결국은 국민 대다수가 OECD 평균 의료를 경험해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뒤에 그때 윤석열의 2,000명 증원이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이렇게 다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의 의대 증원도 의료의 질은 낮추고 비용은 높일 게 뻔히 보이지만 의사들은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하러 다들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막아야 되는데 워낙 전 정권에서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서 선동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렵겠죠. 결국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와 민영화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OECD 평균적인 의료니까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좀 특별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의협이나 대전협 같은 단체를 통한 제도권 밖에서의 투쟁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처럼 의협이나 대전협은 친목단체로 남고 노동자인 의사의 권리는 노조를 통해서 주장해야 된다. 얼마 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전공의 노조도 생겼고 대학병원 교수 노조도 다시 한번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국내 의사 노조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의사 노조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면허부터 따시고 전공의가 되면 전공의 노조에 가입하시고 봉직을 하시게 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가입부터 하셔라. 현재까지 의사 25,000분이 가입한 상태고요. 병의협 회원이면 마통도 최저이율로 뚫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는 게 득이 되면 득이 될지 해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또 병의협 홍보이사라서 이렇게 짤막하게 홍보를 드렸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